반갑습니다. 루이스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코인 바로 니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어저께 갑작스럽게 비트코인의 하락에 따라서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폭락이 나왔습니다. 20% 이상 폭락이 좀 나온 상태고, 자, 이로 인해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차트 분석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차트를 보기 전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 바로 어제의 폭락은 도대체 왜 나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 내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미국의 정부 누가 잡고 있어요? 바이든이 잡고 있다, 그죠? 자, 이 바이든이 잡고 있는데, 이 바이든 측에서 어떠한 말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말이 나왔는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긴 했지만 언제 백악관으로 입성을 하죠? 1월 20일에 입성을 합니다. 자, 그 전까지는 바이든 정권에서 현재 정권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근데 어떠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피터 시프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피터 시프라고 하는 인물이 이 바이든 정책의 펼침에 있어서 마지막에 명예롭게 퇴임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했냐를 보니까 미국 정부가 지금 비트코인 비축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 비축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왜? 비트코인을 비축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달러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달러가 위협을 받는다라는 건 향후 세계 패권국으로서 입지를 다지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어제 갑작스러운 폭락이 조금 연출이 됐었어.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의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피터 시프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금에 대해서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금 또한 달러를 약화시킬 수 있다 라는 인식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까요? 금이 가격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건 금이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기존에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될까? 이 자금이 금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자, 이게 지금 시장에 대한 메커니즘인데, 비트코인이 뭡니까? 디지털 금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잖아. 금이랑 비트코인이랑. 자, 그러니까 피터 시프가 어떤 말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은 안 되고 금은 된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다만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악재로 받아들였어.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에 낙폭이 좀 나온 상태고, 자,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내년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완화될 거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0.5bp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잖아. 근데 이게 좀 더 완화가 되면은 0.25bp를 올리거나 내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이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시장이 딱 정해놨질 않아요. 자, 왜냐면 봐봐, CPI가 발표가 되잖아. 발표가 됐을 때 현재 상황이 좋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동결을 시키는데, 동결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미친듯이 비트코인이 폭등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미친듯이 하락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상대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악재로 받아들여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 같은 것도 있는데, 자, 이거는 차트를 좀 설명해드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우리는 이런 매크로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올라갈지 떨어질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시점에서 차트를 좀 넓게 보게 되면은 크게 채널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채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차트는 그냥은 그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자, 지금 채널이 어떤 모양이죠? 하락하는 채널이야. 하락 채널인데, 하락 채널은 통상적으로 상방으로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반등이 이런 식으로 꺾여서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류예요. 왜?
관점에서 봤었을 때 현재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 채널을 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리기로 했던 그 경우와도 같이 엮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의 풍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그려놨죠. 이게 지금 뭐냐,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사이클이 이거다라고 하면은 그 기존의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 그 기존의 반감기 사이클에서는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낙폭이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로그 차트로 봐서 그렇지 실질적인 차트로 보게 되면은 약 마이너스 55%가 넘는 그런 대폭락장의 시간을 가졌어.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을 여기서 견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까지는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시장은 항상 프랙탈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앞전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앞전 사이클에서도 이러한 낙폭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낙폭이 지금도 이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낙폭을 할 건데 저는 55%의 낙폭은 없을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빠지더라도 맥시멈값이 약 30%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을 열어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비트가 이만큼 빠져 알트는 어떻게 될까? 작살이 나겠지 아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래서 반등 후에 재차 하락을 하는데 채널 하단이 아닌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런 추세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추세선까지 딛고 강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향후에 이 시장이 오라클 시장이잖아. 이 오라클 시장이 RWA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향후 성장세를 보게 되면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니만큼 목표가를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약 65,000원 구간으로 잡아드렸었어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상단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 라인까지 믿고 반등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보게 되면은 약 5,400원부터 해서 약 3,000원, 4,000원 구간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될 경우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래 구간에서는 물량을 마구마구 담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투자를 하시지 않기를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